네, 지금부터는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이슈 종목과 섹터를 심층 분석해보는 브렘베어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함께 발빠른 분석, 전망 등 투자 전략 전해드릴 텐데요. 목요일은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다채로운 부분 짚어보도록 할 텐데 그에 앞서서 시그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상승 시그널인데 경제 지표 호조에 시장이 안도했다. 경제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보로 들어온 내용부터 먼저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건데 한 주 전과 이게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앞서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묶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괜찮다. 전반적으로 지표가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고용 지표가 지금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민간 부문의 고용 지표도 그렇고 오늘 나온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그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어떤 그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최근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고용도 없고 해고도 없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되고 있지만은 예를 들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지표들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은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고용 시장이 뭔가 좀 정체가 되어 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뭔가 약간 폭풍 전야의 분위기다 이런 것들도 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번에 서비스 PMI 같은 경우 ISM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지표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 업황 자체가 지금 20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그 S&P 500 서비스 PMI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중형 내지는 소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제 서베이를 한 건데 이쪽 지표는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이 서비스업 내에서도 약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업체들까지 다 넣으면은 지표가 나쁘지가 않은데 중소형 업체들만 따로 떼어 놓으면은 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형 업체들은 지금 여전히 좀 긍정적인 쪽에서의 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중소업체들은 좀 고전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에서도 지금 양극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표면적인 어떤 헤드라인 지표들은 지금 괜찮습니다. 고용이 됐든 뭐 서비스업이 됐든 괜찮은데 결국 중요한 건 그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지금 최근에 미국의 물가 지표들을 보면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이는데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직접 소비자들한테 이제 물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좀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들이 높단 말이에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 물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이제 물가를 보면은 이거 비싼데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약간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헤드라인과 실생활과의 어떤 괴리가 조금 있다. 모든 지표들이 최근에 좀 그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향후에 결국 좀 그 부분의 괴리를 좁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경제 지표가 잘 나오기는 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오히려 지금 고용도 없기 때문에 해고도 없이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중소형 업체들의 지표는 부진하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면적인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시장은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데 이 흐름이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제 데드캣 바운스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사실 지금 미국 증시의 반등에서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이런 뭐 지표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첫 번째는 일단 유가와 좀 연관이 있어요. 국제 유가가 지금 이제 생각보다 지금 크게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하락 반전에 어제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주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죄송합니다. 야, 괜찮습니다. 약세 흐름을 예. 보였던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빅테크들이 이제는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최근에 저평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작용을 하면서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전부 다 이 미국의 그 이란 공격 이전 수준의 주가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지금 엔비디아만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의 지금 1년 앞에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2배에서 23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낮은 수준이냐 하면은 엔비디아의 5년 평균 포워드 PER이 40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와 대비해 봤을 때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평균 PER보다 지금 밑에 있구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조금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평가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마이크론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런 그 기술주들이 이젠 서서히 좀 이제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실 올해 들어서 굉장히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주들이 안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반등의 모습. 지금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더라도 완전 바닥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상승에 굉장히 하나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상승의 어떤 반등의 흐름은 다시 이제 기술주 쪽으로 한동안 조금 이제 소외되었던 기술주 쪽으로의 어떤 수급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반등이 조금 이제 전개가 된다. 이런 쪽으로 저희는 좀 이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말씀해 주셨는데 엔비디아가 전 거래일에서 1.66% 상승을 한 채 장을 마쳤고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보합권에 있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 180달러가 좀 지지선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사실 보고 이제 계세요? 지금 보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는 한 17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의 박스권에 있어요. 예. 그런데 아마 기준선이 지금 말씀하시는 180달러 정도가 기준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80달러 위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180달러에서 지지력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박스권의 상향 돌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 박스권에 과연 상향 돌파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박스권의 상향 돌파하는 시도가 나온다면은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그 돌아설 수 있는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지수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향후에 이제 200달러 이상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엔비디아가 지금 수준을 넘어서 200달러를 돌파하게 됐을 때 3대 지수의 상승까지 이끌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이 가능할지도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물밑 타진설에도 중동 리스크는 계속 하락 시그널인데 앞서 짚어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지정학적인 이슈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란 사태가 관련해서 어떻게 변할지 지금 이게 지상전으로까지 확전이 될지 오늘 당장 쿠르드족이 이란으로 넘어갔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고 지금 물밑에서 이란과 미국이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양측 모두 부인을 하면서 강한 발언을 내놓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이러한 분위기들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 이런 뉴스 헤드라인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지금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뉴스들 또 여러 가지 그 매체에서의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씩 그것이 다르게 좀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맞는지 이런 뉴스들의 진위를 사실은 가름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쿠르드족의 이제 이란 뭐 진입 같은 경우도 이게 맞다 아니다를 두고 사실 아직까지도 뭐가 정확한지를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문제는 뭐 이 어떤 이런 그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약간 그 주변국으로의 어떤 그 확전이 될 가능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의 어떤 유럽 국가들이 이 전쟁에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라면은
생각보다 요번 이 사태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미국이나 이란이나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출구 전략을 어느 형태로 어떻게 과연 가져갈 것인지가 이제 향후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아마도 뭔가 좀 이 흐름 자체의 변화가 한번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제 뭔가 지금 서로 이번에 이제 물밑 협상을 서로 간에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뭔가 이제 이런 쪽에서의 시도가 한 번은 나타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서로 간에 강경한 대응으로 나서고 있지만은 결국 이런 장기전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또 한편에서는 사실 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뭔가 이제 한 다음 주 정도가 좀 중요한 어떤 장기화냐 아니냐의 분수령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의 너무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이 혼란상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미국이든 이란이든 어떠한 움직임이 조금 더 명확해질 테고 그러한 시그널들이 시장에 확실한 신호들을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어요. 현재 상황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호송하겠다, 우리가 호위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았는데 유가 관련해서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예. 있지 않겠습니까?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네. 앞으로 유가 관련주들 어떻게 좀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게 뭐 지금 당초 이제 이번에 이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 유가가 뭐 이제 단기에 $100, 뭐 $120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지금 유가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제 이전의 어떤 중동 상황과 지금의 중동 상황이 좀 다르다. 지금은 그리고 이런 유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원유의 어떤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이 사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미국 자체에서 뭐 막대한 양의 셰일 오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글로벌 그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유가에 대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 많은 기관들이 사태가 만약에 장기화하더라도 에너지 시설이 어느 정도 건재하다라면은 공급의 차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아마도 한 70에서 $90 정도의 레벨에서 상당히 좀 이제 그 등락을 거듭하는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100, $120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 다만 만약에 이제 뭔가 에너지 시설이 직접 공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공급 차질이 현실화가 되면은 그땐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차질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뭐 말씀드린 대로 유가는 저는 생각보다는 지금 뭐 안정이 돼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추가적인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만 않는다면은 그렇게까지 뭐 사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주는 것이 미국은 사실 이 부분에서 영향을 덜 받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유를 갖다가 100% 수입을 해야 되는, 특히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나라들이 가장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예상보다는 사실 유가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까지 지금 어떤 그 급등이 나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 이거는 다소나마 그래도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긴 했지만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로 좀 돌아가 볼게요. 걸프전 이후에 지금 나스닥이 급락한 네. 상황 저희가 마주했었고 네. 이번에도 사실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네. 이제 기회가 왔다. 아니다. 아직 기다려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사실 이제 걸프전 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걸프전 때는 정말 주가가 급락을 했었어요. 예. 근데 과연 이번에 그렇다면은
주가가 급락을 했느냐? 물론 우리나라 시장은 급락을 했죠. 근데 미국 증시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비교 자체가 조금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의 확대 국면은 상당히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당분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뉴스 플로우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영향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은 나타날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이 뭐 정말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강한 하락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굉장히 약간 그 박스권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그 뉴스에 따라서 빠졌다가 또 반등이 났다가 또 이제 유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주가가 좀 이제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관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태의 장기화 여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가정은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관리가 가능한 국지전이 이어진다라면은 시장은 영향을 오히려 좀 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가 되더라도 뭔가 전면적인 장기화가 아니고 그냥 아주 그 국지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좀 이제 서로 간에 그냥 그 도발 행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마 이런 형태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거는 시장은 오히려 이 부분 갖다가 어느 순간에는 좀 이제 무감각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약간 확전의 양상이 나타난다면은 사실 제일 우려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뭐 지역의 확전,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이런 형태로 간다면 사실 제일 좀 우리가 얘기하는 좀 이제 그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 예.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시장은 서서히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주가는 당분간 여러 외부적인 요인을 몸소 받으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다음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그널 오픈해 주시죠. 세 번째 시그널입니다. 브로드컴 AI 매출 폭증 상승 시그널입니다. 브로드컴 어제 거래 장 마감 이후에 굉장히 좋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는 실적 좋게 발표하고도 주가 빠졌는데 예. 브로드컴은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타이밍이 브로드컴이 좀 좋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런 그 테크주들이 좀 최근에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왔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AI 매출의 급증입니다. 사실 이전 분기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다음 분기에 우리 AI 매출 2배 늘어날 것이다. 2배 늘어났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시장에서는 겸손함을 원하지 않아요. 특히 테크주들한테는 뭔가 차라리 좀 지르기를 자신감. 원해요. 그러니까 예. 자신 있게 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브로드컴이 이번에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 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약간 그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시장에서 약간 반신반의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상당히 시장에서 지금 높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 부진을 이끌었던 어떤 마진율의 둔화 우려보다는 이제 얼마나 매출을 늘릴 것이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좀 자신 있는 가이던스, 이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약간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놨던 게 오히려 패착이었어요. 시장은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브로드컴은 약간 그 부분에서 차별화가 나타났다는 게 주가의 흐름을 좀 이제 다르게 나타내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요번에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에서도 확인되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AI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갖다가 꺾기보다는 향후에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요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뭐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 특히 이제 ASIC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엔비디아를 제외한 이런 주문형 반도체들의 시장 성장세가 여전하다는 것, 결국 브로드컴의 주가는 그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브로드컴은 이전에 어떤 다른 기업들과는 좀 주가에 있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지금 5% 5% 가까이. 이상 오르고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도 최근에 사실은 바닥에서 굉장히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과연 이 실적을 등에 업고 이러한 어떤 횡보세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이 자신 있게 내비쳤던 부분을 실제로 증명을 했고, 요즘 주도주들 보면 이런 밈이 돕니다. 올라타, 빨리 올라타, 네, 맞아요. 나한테 올라타. 예.
막 이런 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브로드컴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반도체주들 네. 다 좀 올라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반도체들이 말씀드린 대로 약간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결국 이 부진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은 AI와 관련돼 있는 매출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확인인데 브로드컴이 이제 그건 어느 정도 해줬어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주가 폭락은 아니었든 폭락이라는 표현보다는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그 이제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였고 뭐 반도체 그 장비 대장주들도 계속 신고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서의 조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여전히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성장세라든가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의 어떤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업종이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관련한 지금 현재 흐름을 좀 짚어볼게요. 어제 사실 장 마감 5.5% 상승하면서 맞아요. 마감을 했는데 예. 오늘은 이제 약간 0.95% 예. 프리마켓에서 하락한 모습인데 맞습니다. 오늘 정규장 시작되면 마이크론도 다시 한번 쭉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사실 보십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저는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은 예. 이제 그 조정을 받긴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이 종목은 조정했다가 크게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455달러가 1월 말에 고점이었고 지금 한 이제 400달러 내외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뭐 이 정도의 조정, 고점에서 한 10%의 조정은 굉장히 양호한 조정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정도의 자리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재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지금 한 60일선 정도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예. 이 지지선까지 물론 오지도 않겠지만은 일단은 뭐 지금 정도 한 400달러 내외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제 그 2차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건 마치 삼성전자가 어제 그제 조정을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거의 한 20% 정도의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급반등이 난 것처럼 언제든지 이런 종목들은 반등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브로드컴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시그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그널입니다. 자,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랑. 플랫. 저희도 네. 평평하게 상승 시그널도 아니고 하락 시그널도 아니고 과연 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랑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암호화폐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클리어리티 법안인데 공개적으로 힘을 실으면서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네. 들썩였어요. 사실 이제 기대했던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가장 그 산업 중에서 이제 뭔가 시장에서 그 부각이 될 수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었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조금 미미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었고, 근데 이제 SNS 통해서 클리어리티 법안 관련해서 통과를 촉구했었고, 이 법안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암호화폐의 의제를 선점할 것이다라는 예. 이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어떤 행정부의 그 명확한 그런 이제 그 이런 그 프레임워크의 추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클리어리티 법 통과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좀 이제 극복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이제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전 최근에 비트코인의 그 급반등은 비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를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제 비트코인은 약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른 자산들, 위험 자산들이 이번에 이제 이란 공격처럼 뭔가 이런 주식들 리스크가 부각이 되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은 올랐단 말이에요, 먼저.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고 그런 질문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다른 자산들이 조금 이제 특히 이제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자금들이 오히려 이제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럴 때는 비트코인 왔다가 안전한 쪽으로 분류하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히려 자금들이 들어오는, 그리고 비트코인은 먼저 조정을 받았다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이 낫다라는 이제 그러한 쪽의 어떤 그 인식이 뒷받침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그 어떤 그 분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런 발언들이 좀 이제 기름을 껴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에서의 반등의 어떤 흐름은 이제 이런 것들과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렇게 가상 자산이 안정감을 준 부분도 이번 상승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 주들을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 전 거래일에서 15%가량 맞습니다. 상승, 급등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낙폭이 컸었어요. 이게 작년 10월 달에 이게 400달러 있던 종목인데 금년 2월 달에 139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 한 4, 5개월 동안에 낙폭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이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날 수 있는 여건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그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오른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스트레이티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년 10월에 마찬가지 465달러에서 이번 2월에 104달러까지 거의 예. 차트가 비슷합니다. 역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반등이 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암호화폐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의 그 주가의 최근의 반등은 정치적인 진전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또 어떻게 작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일단 낙폭에 따른 반등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상의 경우는 향후에 이제 진전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브랜베어 시그널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